시청자 여러분, 일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실 이 세미나 강의 토픽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국법하고 미국법의 비교 검토. 그렇게 진짜 광활하고 포괄적인 그런 토픽 주제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제가 이 강의 토픽을 정하면서 약간 미소를 금었던 것 또한 역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법, 미국법의 비교 검토라기보다도 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나라들은 나라들이 도용해서 쓰고 있는 그 법적 제도, 그 법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로먼 로, 하나는 common law. 이 로먼 law는 civil law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로먼 law는 그 유래가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2000년도 훨씬 더 넘게 이제 올라가야지 되고요. 그리고 common law는 영국의 봉건주의 체제에서부터 이제 시작한 이 법이 common law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먼 law를 쓰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또한 역시 전부 다 이 로먼 러, 시빌 러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또 영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 미국, 그리고 영국의 예전 식민지였었던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의 나라들은 더러 이제 이 common law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은 그 틀 자체가 로먼 law에 있는 거고, 미국 법은 그 틀 자체가 common law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로먼 law라는 거하고 common law가 어떻게 다르느냐?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로먼 law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슈와 사건에 대해서 그 룰들, 법들을 다 제정을 해서 이 법 체제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령 모르는 새로운 생소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완전한 어떤 법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게 이제 common law, 한국식 그 법 틀의 개념이라 할 것 같으면은, common law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케이스 사례입니다. 사례법. 예전에는 지난번에는 이랬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차이점은 물론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주 100% civil law country도 없고 100% common law country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가운데로 융화돼서 어느 부분은 civil, 어떤 부분은 common law, 이러한 체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법적인 문제를 당해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 소송이라든가 그 일을 해야 됐다 했었을 때는 이 두 체제의 다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식 법의 저촉을 받고 미국을 와서 미국 법을 한국식 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로먼 러하고 미국 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의 기능이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식 그 로먼 러에서는 어떠한 소송이 있었을 때 판사의 역할이 거진 investigator를 갖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판사가 적극적으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증인을 소환하고 테스트모니 증언을 받고 그러한 investigator의 역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common law, 우리가 있는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LA 법원의 판사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refer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로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케이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자 해서 이 로먼 러 아래에 있는 판사처럼 그거를 파헤치고 인베스티게이트해서 결정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common law에서는 referee. 그러면은 당연히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어떤 그 소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common law, 한국법, 어떤 로먼 law 밑에 변호사는 그만큼 그 소송에 대한 컨트롤이 적습니다. common law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컨트롤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이라 하면은 뭐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송이 시작된 시점이 있고 분명히 소송이 끝나는 finish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진행 과정에 적극적인 리드를 한국법에서는 판사가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common law, 우리가 있는 이 미국 법에서는 절대적인 컨트롤뿐만이 아니라 이 진행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한테 있습니다. 케이스가 여기서 여기가까지 가는데 쌍방이 한쪽은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이 시점에 도달하기 원하고 어느 쪽은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이 시점에 도달하기 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소송에 대한 진행 컨트롤 자체가 변호사한테 전적인 컨트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소송이라는 게 한국식 소송보다는 왜 이렇게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지부지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왜 그걸로 논쟁을 하며 왜 우리가 이 시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고 상대방은 여기 있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거를 한국식 로먼 러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힘들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 한국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지금 3, 40년 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했고 또 미국에 대한 그 법정 소송들을 통해서 여기에 미국식 이제 소송 방식에 대해서 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한국의 이제 그 소기업이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소송이 때로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러한 이 차이점을 이해 못하면은 많이 frustrate 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법, 미국법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civil law country와 common law country의 이제 그 다른 점들, 그 점이 곧 한국법과 미국법의 근본적인 차이점.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거 말고 세부적인 차이점들이야 말할 수 없이 이제 많이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비록 지금 200여 나라의 국가들이 이러한 그 civil law 아니면 common law라는 개념 하에 법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 글로벌라이즈 되고 있는 글로벌 세대에 앞으로 이러한 차이점들도 없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더 하냐 하면은 미국법, 한국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형사법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쪽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수배자라든가 아니면 이 범인 인도 협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양국이 형사 케이스에서는 그런 공조가 이루어진다. 인터폴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민사 소송, 그 money judgment,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누구를 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가령 그 100만 불을 받으라는 그 저지먼을 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이 미국 내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받은 이 저지먼을, 이건 판결문이라는 거는 이 저지먼을 인해 가지고 사법적인 문제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지먼을 갖고 실제로 내가 돈을 나한테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면은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행장인 리설 셰리프한테 주고 은행 차압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의 재산에도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법이 틀리고 근반적으로 다 모든 게 틀린데, 근데 이 문제가 2005년도 헤이그 컨벤션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35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이 나라들의 그 money judgment,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판결문이 있으면 그 판결문을 갖고 이 35개 나라 어디든지 가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게 2005년도에 헤이그 컨벤션 트리티입니다. 미국은 좀 몇 년 뒤 늦게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동참을 했지만은,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저희들이 벌써 이 이후로 몇몇 케이스는 여기에 저지먼을 갖고 한국에 있는 패소한 사람의 재산에다가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헤이그 컨벤션 트리티에서 요구하는 모든 룰대로 다 컴플라이 해야지 되고, 또 그리고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 재산이 있어서 내가 그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한국에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지를 모를 때에는 또 이제 그 사설 탐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발굴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경비가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민사적인 머니 저지먼트를 받은 것도 각 나라의 법은 틀려도 그 받은 저지먼을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행하는 거는 머니 저지먼트 시빌 케이스에서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한국법하고 미국법하고, 이제 제가 처음 아마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지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은 상식이다. 그리고 상식은 문화와 역사의 소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은 문화와 역사의 소산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서양, 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그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상식들은 틀린 법의 기본적인 추대를 마련하고, 또 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 상식이라는 게 문화와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하셔야 되는 거는 정치,
경제, 그야말로 우리 일반 생활 전반적인 그 모든 것이 다 상식으로 통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고국 한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낀 거지만은 이 정치와 또 이 경제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저희들이 직접 아마 한국 분들이라고 하면 다 몸소 체험하시고 겪고 또 그런 생각들은 한번 다 해보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국법, 한국법이 그렇게 이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얘기하면은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습득한 또 지금 계속 습득해 가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토대로 내가 지금 불확실할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내가 거취하고 또 의견을 갖다 밝혀야 될까 하는 거를 늘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만큼 실수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지난 그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가정법 세미나 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혼이라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그 법 차이가 완전합니다. 이혼의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그 지금 배우자와 남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기 그 미국식 이혼 사고 방법,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혼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그 시점부터 출발부터 굉장히 틀린 시점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법이라든가 뭐 텍스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라마다 전부 다 틀릴 거고요. 종교법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형사법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계약 관련된 그런 법들이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시면은 두 법이 과히 그렇게 어긋나고 틀린 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하면은 한국과 미국법의 제일 차이점은 legal proceeding입니다. 법의 절차. 이 법의 절차가 여기는 그 내용 이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법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무시가 되면은 그 케이스가 기각되든가 처음부터 다시 하든가 하는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legal proceeding이 미국 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의무가 변호사, 한국에는 비교적 변호사의 컨트롤이 아닌 판사.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굳이 한국과 미국 법의 차이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 틀린 그런 법들은 기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FDA 우리의 모든 먹는 것과 약들을 관련하는 기관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우리 홈랜드 시큐리티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법이라든가 지적재산권 이런 법들은 각자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참고로 이 FDA에 있어서는 미국 기준이 최고 아닙니다. 각 나라 자기 기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에서 철저한 검사를 FDA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일본 식약청에서 거부, 중국 식약청에서 거부, 한국 식약청에서 거부, 또 거꾸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USPTO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와 트레이드마크를 관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만나고 난 그날인가 그 다음 날 이방카 트럼프가 중국에다 지적재산권 트레이드마크 신청한 게 어프로브가 됐다라는 뉴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관법이라든가 그런 결정들이 정치와 무관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틀리고 그리고 그 법의 형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케이스의 그 가치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이 보상금의 차이가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 너무 적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몇 천만 불씩 보상을 받는데 어디서는 그냥 몇 천만 원 받고 보상이 끝나는 경우. 이거는 그만큼 이 사회가 그런 보상에 익숙해 있고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편견이 있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 보상 차원이라든가 또 형량 차원. 미국에서 이제 제일 틀린 거는 성 관련 범죄법이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지만은 그 형량 차이에 대해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서부 스테이트들은 그 마리화나를 갖다가 소지하는 것도 합법화돼 있는 반면에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그 마약을 잘못 갖고 있다가 경찰한테 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 법, 세계 법들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더 적극적인 미국 삶을 사시는 게 더 이제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한국법, 미국법에 대한 설명이 짧은 이 한 방송에 제가 이제 다 함축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시청해 주신 감사합니다.